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바닷가 끝 아름다운 바다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국토부는 자기들은 다 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다 풀어주고 그 절에로, 각 지자체 절에로 풀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지역은 골클, 자이도 시트, 포레나 디아일랜드 이 세 개 단지가 주차 조례를 풀기 위해서 올 상반기 1월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했지만 끝내 주차 조례로 풀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치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저희한테 헛된 이야기를 했던 것들 국토부였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이번에 반드시 정신 차려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주차조례 절대 각 지자체에서 절대 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골드크레스 마리나 수분양자 협의회 대표입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이진철 과장님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왜 88년부터 주거를 허용하고 2010년부터 준주택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1주택 실거주는 주택수에서 제외도 할 거라는데 기존에 법 잘 지키던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왜 준주택 못 해줍니까? 둘째, 이진철 과장님, 생활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업 신고하면 위반 건축물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숙박업 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고요? 국토부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부산, 여수, 남양주, 서울, 인천 모든 생숙들이 국토부가 만들어준 건축법 기준대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 린넨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 신고하려면 프론트 데스크와 로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부 건축 기준대로 건축했는데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아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도 국토부 책임이 없습니까? 셋째, 이진철 과장님, 1%가 법을 지켜 먼저 용도 변경했던 곳이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생활 숙박시설이라 이름 붙여놓고 숙박업 신고도 못해서 숙박시설로도 운영할 수 없고 주거시설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축물을 국토부에 쏘가서 분양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99% 우리 나머지 생활 숙박시설 주민의 생존권, 주거권, 상대적 박탈감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넷째, 이진철 과장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고 숙박용으로도 쓸 수 없는 법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국토부가 범법자 양성기관입니까?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다섯째,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 숙박시설 세미나에서 참석해서 직접 잘 들으셨을 겁니다. 주거 가능 시설로 신뢰하게 만든 국토부 책임, 21년 5월의 국토부 생활시설 규제 관련 소급 입법 문제, 제가 보기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시 30객실, 이것도 소급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여섯째, 2년 동안 용도 변경 단 1%,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정책임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정책임을 잘 알고도 강요하여 생활 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입주민을 우롱한 국토부, 지금 즉시 사과하고 오피스텔처럼 준주택 인정하는 시행령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여수도 많이
많이 멀리서 오셨는데요. 저는 부산 그 북항 지역에 있는 마리나 G7 관리위원장입니다. 예, 우리 그 저 입주민들께서 저보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라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앞에 골드클래스 회장님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치인이든 아니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그 눈높이는 대중, 일반 대중의 국민의 눈높이와 같다고 같이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눈이 돼야 되고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면은 어떤 우리가 이 생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근거를 내놔야 됩니다.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어떤 근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우긴다면 그게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나 아니면 정책이 아니고 본인만을 위한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좀 세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집단이 아니면 정책권자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피해를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과연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특혜를 받았고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압니다. 지금 생숙 1%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어떤 국토부나 정책 담당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 보고 지키라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자체든 또는 국토부든 해당 관계자들을 같이 모여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논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저희들이 주장했던 바를 보면 원희룡 장관님께 가는 거 보면 하나도 제대로 전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계신 분들이 전부 투기꾼이라고 계신 분들 없습니다. 투기꾼은요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 전에 돈 벌고 다 나갔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내가 살 곳이 없어서 있는 것이고 나가봐야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2019년도에 엄청난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구는 뭐 몇백 대 1이라 그러는데요. 마리나 G7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 들어갈 때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 그런데 국토부는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시기와 또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몇백 대 1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투기꾼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그만 가름하고요. 마리나 G7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리나 G7 관리인 노진옥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원희룡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너무나 덥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부산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인당 100으로 왔습니다. 직장을 멈추고 자녀를 버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옆에 보이네요. 국토 보이네. 국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실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용도 변경을 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거주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가입니까? 누가 세금을 냅니까? 누가 투표해서 누가 우리가 거기에 앉혔습니까? 당신들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누가 범법자입니까? 우리는 양심껏 법대로
보십시오, 관계자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10월달이. 어디 갈까요? 어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애도 4명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 지금 어르신들 팍팍 쓰러지고 이 30도의 콘크리트에 녹으면서 우리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와봅니까 진짜? 분명히 이 메시지는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깁시다. 반드시 해냅시다. 우리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송도에서 왔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왔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토부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1월 14일에 작년 2021년 1월 14일에 본인들 입으로 한 말입니다. 기존 생숙들에게는 용도 변경을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도하겠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길을 앞에서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이 캄캄한 그 숲을 불빛 하나도 없는 그 숲을 헤쳐나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 주차장, 조례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서만 봤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유도를 하겠다면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할 때처럼 신청서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써서 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두고 나서 용도 변경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국토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접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법령 다 찾아가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려고, 건축물 변경하려고, 건축사 알아보고, 용역업체 알아보고 왜 국민이 해야 됩니까?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하라고 한 건지 않습니까? 생숙을 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로 쓰라고요? 숙박시설로 쓰려면 30호실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세대씩, 한 호실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개씩 묶어서 팔아야죠. 불안전 상품을 팔아놓고 우리는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바퀴 하나만 팔아놓고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탈 수 있습니까? 불안전 상품을 팔아놓고 나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국토부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국토부가 이야기한 겁니다. 국토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피스텔 변경되면 좋겠다고요? 오피스텔 변경되면 좋습니까? 오피스텔 변경되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숙 거주민들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 유도하겠다고 해놓고 길을 막아놨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건축사 용도 변경을 위해서 건축사분 섭외하고 지구단위 변경 위해서 용역업체 섭외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과정입니다. 2년 시간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국토부가 이야기 꺼낸 거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국토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곧